자, 다치지 않고 운동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운동 시 올바른 근육 사용, 다치지 않으려면 올바른 근육 사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올바른 근육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운동이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해요. 우리가 보통 환자들을 볼 때 환자분들은 나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 대신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신체 활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신체 활동을 근육의 수축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라고 정의한답니다. 말은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걷고 뛰고 말하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움직임이 이제 신체 활동인데, 운동이라는 것은 그 신체 활동의 한 종류로서 계획적으로 구조화된 반복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건 달리기를 예를 들면 정의가 팔다리를 엇갈려 움직이면서 몸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움직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어쨌든 달리기라고 하는 것들은 팔다리를 엇갈려 움직이면서 몸을 이동하는 그런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운동을 그래서 이제 분류를 좀 이렇게 해보겠는데, 운동은 얼마나 힘이 드는가에 따라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하고요. 신체 활동에 이용하는 에너지 대사 체계나 이와 관련된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이제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이제 똑같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에 따른 분류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그 객관적 지표로는 분당 심박수, 운동 시 소모되는 산소 섭취량,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젖산 역치, 또 운동 시 호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환기 역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 지표로 삼아가지고 그 강도를 표현을 하는데, 저강도 운동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제 낮은 강도의 운동이겠고, 중강도 운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빠르게 걷는다든지 보통 시속 4.5 내지는 8km 정도의 수준, 이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다.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이 있는데, 고강도 운동은 대화를 하기 힘든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달리기를 할 때도 시속 8km 이상이 된다든지, 자전거로 오르막길을 오른다든지, 분당 100회 이상의 줄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셋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들은 호흡하기 힘든 정도, 이런 정도 아주 강도가 아주 센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이걸 초고강도 운동이라고 저는 명명을 해가지고 한 4단계 정도로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운동들은 그러니까 계획하에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익히 아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근력 강화 운동은 이제 근력을 물체를 이제 들어 올린다든지 함으로써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뼈를 강화하는 운동도 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균형 운동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다중 복합 운동이라는 이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소, 근력 강화, 균형 운동 등 이런 운동들을 한 가지 이상, 두세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포함된 운동이 다중 복합 운동인데, 대표적인 게 스포츠 등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의외로 이제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4세 이상인 사람 중에
무려 31%가 신체 활동이 불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년 320만 명이 불충분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질병관리청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신체 활동의 실천율, 운동 등 이런 것들은 모두 감소 추세라고 그래요. 충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16.8% 수준으로 아주 매우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이 이제 특히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영향들을 보면,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면은 노화나 질병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연장된 요즘은 노화로 인해서 과거에 겪지 못했던 건강상의 문제들하고 이제 만나기도 하게 되는데, 운동은 젊을 때도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년기에 건강을 위한 연금 저축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일례로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화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어떤 교수님께서 이 연금 저축과 같은 효과를 강조하실 때 20억의 그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 잘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경제적인 이유를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이제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호흡법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호흡법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객관적 지표, 그 객관적 지표의 분당 심박수, 운동 시 소모되는 산소 섭취량,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젖산 역치 등등, 이런 것들의 객관적 지표를 보다 더 강화시켜 주는 데 있어서 호흡법이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심리적 안정과 또는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법이 아주 중요한데, 먼저 이제 한의학의 호흡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태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태식법. 태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아가 호흡을 하듯이 호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을 처음 배울 때 반드시 그 기운이 나올 때는 배꼽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배꼽에 가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일 때는 이제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 탯줄을 통해 가지고 배꼽을 통해서 혈액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배꼽에 그 한약에서 생기의 근원이라 하는데, 어쨌든 그 배꼽에 의식을 집중을 해 가지고, 그래서 태중에 있는 것과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태식 호흡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숨을 들이신 다음에 숨을 쉬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배꼽으로 호흡을 해서 그 숫자를 80일이나 혹은 120에 이르렀을 때 호흡으로 숨을 내쉬어서 공기가 나가게 한다. 근데 그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몹시 이제 적게 해가지고 기러기 털을 입과 코 주위에 이제 붙여갖고 숨을 내셨을 때 이 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작은 호흡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숫자를 내가 쉬었을 때 뭐 1000번까지 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뭐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120에 이르는 숫자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0번, 30번까지는 쉬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태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를 조절하는 비법, 그래갖고 이제 조기결이다. 그래서 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똑바로 누워가지고 그 이불의 두께나 베개의 높이를 적당히 이제 알맞게 하고 눕는 걸 얘기하는데, 베개의 높이를 2000반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자기 이 손가락 4개 요 정도 사이즈를 3000이라고 정도 얘기를 하니까, 한 요 3손가락 정도, 요런 정도의 높이가 이제 몸에 알맞다,
벽에를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하면 고침단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에가 높으면 일찍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적당한 높이에 알맞은 벽의 높이를 하고, 팔다리는 쭉 펴고, 그리고 두 주먹을 꽉 쥐고, 이 팔다리를 펼 때 몸에서 4 내지 5치 정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한 이 정도 떨어뜨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떨어뜨려 놓고, 팔도, 다리도 요 정도 떨어뜨려서 벌리고, 또 자주 이빨을 부딪히고, 또 그러다 보면 입에서 이제 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침을 삼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배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마음껏 충분히 들이켰으면 멈췄다가 또 오랫동안 이제 참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모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코로 천천히 들이쉬는 이것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입은 다물어야 되겠죠. 마음속으로 이제 또 셈을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의 몸은 16살이 되면 전기가 꽉 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정액할 때의 정이기도 하고, 기는 기운기자인데, 이 정기가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지 이제 남녀 간에 이제 정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데서 전기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할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전기를 소모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은 굴 속에 들어가고 면벽 수련이라고 그러죠. 벽을 보면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 이유들이 이런 전기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육자기결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 글자로 기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오장육부의 그 기운을 호흡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오장육부를 튼튼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간의 기운을 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조절을 할 때는 하는 그런 이제 발음으로, 심장의 기운을 할 때는 가 하는 발음으로, 소화기 비장의 기운을 할 때는 호 하는 발음으로, 폐의 기운은 히 하는 발음으로, 신장의 기운은 취 하는 발음으로, 또 삼초라고 그래요. 삼초는 이제 오장육부 상중하로 인해서 이 전신적인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 여기는 또 히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오장육부의 기운을 기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소리를 실질적으로 낸다기보다 귀에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발음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이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제 그렇게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간의 기운을 이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는 느낌. 여름에는 또 이제 심장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가 하는 느낌. 가을에는 폐장의 기운을 이제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히. 겨울에는 이제 신장의 기능, 신장의 기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취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호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비장의 기운, 비장의 기운을 길러야 될 때는 우리 사계라고 그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이사이에 그 계절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때를 사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는 호흡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한 가지로 저는 얘기를 하면 호흡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호흡을 편안하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아기들이 숨을 쉬듯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기들은 어떻게 숨을 쉬느냐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세근세근 호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세근세근 하는 단어를 하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세근하는 느낌으로 세근하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호흡을 하면 이 흉곽의 호흡 근육들이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호흡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갓난아기들이 호흡하듯이 세근세근 호흡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을 현대의학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흡 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근육이 흡식, 들이마실 때, 호식, 내뱉을 때, 그러니까 흡식근과 호식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시에는 외늑강근, 바깥에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 그리고 횡격막에 이제 그 작용에 의해서 흡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호식은, 뱉는 숨은 폐의 탄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행해지거나 또는 내늑강근, 그러니까 이 갈비뼈 사이 근육이 바깥에도 있지만 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 내늑강근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